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기본서 책 다 받으셨죠? 제일 뒤에 법조항 떼세요. 제일 뒤에 법조항. 책 제일 뒤에 보시면 요게 기본서예요. 부록 아니에요. 앞으로 민법 시간은 기본서는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는데 법조항은 항상 필수입니다. 아셨죠? 기본 시간이든 특강이든 일단 요게 기본서니까 이걸 풀어놓은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걸 풀어놓은 게 요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 조항 좀 펴봅니다. 민법 2페이지 보시면 제1편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총칙. 2편 찾아보세요. 2편 물권. 3편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자, 다시 2페이지로 오세요. 다시 2페이지로 오시면 1편 다음에 몇 장입니까? 1장. 그 다음에 제2장. 2장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설. 요게 책입니다. 편, 장, 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칠판 좀 볼게요. 민법은 1편의 제목이 뭐라고요? 총칙. 2편은 물권. 3편은 채권. 여기까지가 저희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민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4편이 뭐라고요? 친족법이 있고 5편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총 몇 개의 편으로?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민법의 순서입니다. 됐습니다. 다만 친족법하고 상속법 시험이 안 나오니까 총칙은 아시겠지만 24문제가 나오고요. 물권법에서 8문제 나오고 채권법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법을 총 40문항 100점 만점에 그렇게 보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총칙이 24개니까 60점 만점이니까 아마 12월까지 강의는 총칙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아셨죠? 얘기 끝. 됐습니다. 요 총칙은 뭘까요? 총칙은 요게 각칙입니다. 채권법이 뭐라고요? 각칙이에요. 친족법이 뭐라고요? 각칙입니다. 상속법이 뭐라고요? 각칙입니다. 총칙이 뭐라고요? 응? 각각의 법에 공통 분모를 딱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총칙이라 합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총칙 파트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유는 각기 4개의 법에 공통 분모만 찾아서 모아놓다 보니까 총칙 규정이 그만큼 더 추상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총칙에 관련된 요 규정들은 물권법에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당연히 적용될 거예요. 채권법에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총칙의 규정이 생각보다는 좀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좀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총칙은 1장이 뭐라고요? 1장이 통칙, 2장이 인, 3장이 법인, 4장이 물건, 5장이 법률행위, 6장이 기간, 7장이 소멸시효입니다. 논으로 확인해 보세요. 법조항 펴서 논으로 일단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그 처음에 오셔가지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 제일 뒤에 부록 떼라니까요. 왜 부록을 안 떼시고 제일 뒤에 보시면 일장이 뭐라고요? 1장 통칙 2장 인 3장 법인 4장 여러분으로 확인해 보세요. 물건 5장 법률 행위 6장 기간 7장. 자 질문. 자 그러면 1장 통칙에 여기가 1조입니다. 맞죠? 소멸시효는 제일 끝에 조항이 몇 조인지 보세요. 눈으로. 184조입니다. 조문으로 따지면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조부터 184조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배울 거예요. 자 이제 퀴즈. 물권법은 몇 조부터 시작할까요? 그러죠. 여기 184니까 여기 185조겠죠. 몇 조에서 끝나요? (372조) 채권법 1조는 몇 조예요? 373조에서 몇 조에서 끝납니까? 제일 끝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 766조. 그래서 우리는 자 순서입니다. 민법 1조부터 766조까지를 어지간한 법조항은 다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록처럼 느껴지는 이 법전이 민법 시간에는 뭐라고요? 기본서입니다. 됐죠? 따라서 기본서는 무거워서 안 가져올 수 있다 할지라도 법조항은 항상 옆에 끼고 읽어보시고 생각보다 딱딱해요. 딱딱하다 보니까 좀 자꾸 좀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법 갑니다. 물권법도 1장은 뭐라고요? 1장은 총칙. 자 그러면 이게 법의 체계가 다 똑같잖아요. 보세요. 각각의 법의 공통 분모를 뭐라고 부르자? 총칙이라고 부르자. 그럼 물권법의 1장도 뭐라고요? 총칙이니까 물권법도 이제 각각의 물권이 나오겠네.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그래서 저당권, 그래서 총 물권은 8개입니다. 점유권부터 어디까지? 저당권. 8개 물권의 공통 분모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총칙. 자, 센스의 문제. 채권법 1장은 제목이 뭘까? 당연히 총칙이야. 됐나요 지금? 그럼 채권은 몇 개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하시면 채권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사무관리해도 채권이 발생하고 부당이득도 채권이며 불법행위도 채권입니다. 그래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채권이라 부르고 이 4가지 채권의 공통분모를 뭐라고 한다고요? 총칙이라 부릅니다. 됐나요 지금? 그렇게 일단 우리는 시험 범위니까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칙은 24문항이 나오니까 아마 디테일한 것까지 다 배우실 거예요. 물권법은 8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총칙 관련해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소유권 무조건 하나 나오고요. 지상권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권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치권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당권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해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 3, 4, 5, 6, 7 하나 부족하죠. 하나 부족한 것은 점유권에서 나올 수 있고 지역권에서 나올 수 있고 질권에서 나올 수 있다. 다만 저는 강사니까 잘 나오지 않는 지역권이나 질권도 강의를 합니다. 됐나요 지금? 다만 지역권하고 질권은 큰 비중은 없어요.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파트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의 뜻은 보셨으면 하고 채권은 총론 파트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계약 파트에서 통상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당이득에서는 요즘 추세라면 한 문제 불법행위도 요즘 추세를 한 문제 이건 세모입니다. 그래서
요 사무관리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법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민법 총칙의 범위를 1로 놓고 보면 물권법의 범위는 3 정도 되고요. 채권법의 범위는 약 8 정도 돼요. 지금 범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채권법은 민법 총칙의 분량이 총 몇 개라고요? 8배나 넓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다룰 수 없다. 다만 그나마 가급적 다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을 듣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연습을 시켰습니다. 15가지 계약 한번 외워보실래요? 그건 추석 전이고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도급, 위임, 현상화하고 여행, 자, 임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화, 종신정기금, 화해. 앞으로 여러분도 15가지 계약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민법에 나와 있는 15가지 계약을 4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 전형계약이라 부른다. 자,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전형계약의 의미는 뭐라고요? 비전형계약이란 계약은 계약인데 어디에? 민법에 규정이 없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전형계약이라 부른다. 그래서 보험도 계약이에요. 뭣도 계약이라고요? 보험도 계약이면 보험계약은 전형계약이야 비전형계약이야? 비전형이라고요 지금. 왜? 여기 안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렇죠? 끝. 다만 15가지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임대차, 토급, 그리고 위임 이렇게 4가지 계약만 배웁니다. 이유는 우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다. 그래서 일종의 무슨 계약이라고요? 위임 계약입니다. 됐나요? 일을 맡겼잖아. 사무소 측에. 또 일을 맡기는 것도 뭐라고요? 도급의 일종이에요. 아파트도 주로 뭐라고요? 임대차 할 것이고 아파트도 뭐 할 거라고요?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15가지 계약 중에서 4가지 계약만 배웁니다. 다만 요 계약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 4년에 한 번씩 꼭 물어보는 파트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민법상 전형계약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흔들리지 말고 15가지 계약은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처음에는 서툴러도 외우다 보니까 외워지잖아요 지금.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댓글에서 네가 뭐가 잘났는데 우리를 무시하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고요. 자, 바로 책 펴입니다. 자, 기본서 펴보세요. 기본서. 자,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는 것은 책 보지 마세요. 아셨죠? 책은 잠 올 때 보는 겁니다. 민법 1조 펴보세요. 기본서의 민법 1조. 26페이지. 26페이지. 우리 총각이죠. 헌법 1조가 뭐야? 대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시 헌법 배운 적 있어요? 배운 적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저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시고 우리 민법을 배웠으니까 민법 1조만큼은 암기. 제목이 뭐라고요? 법원. 읽으세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는 게 민법 몇 조라고요? 1조입니다.
헌법 1조는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상반되게 민법 1조를 모르면 뭔지 모르니까 최소한 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고 민법 1조는 암기. 제목이 뭐라고요? 법원. 시작.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라는 게 민법 몇 조라고요? 1조입니다.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사이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너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냐라고 소를 제기하면 소장을 받은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민사에 관하여 먼저 뭘 고려해라? 뭘 고려해라?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그런데 이 민사적인 사건에 적용해야 될 뭐가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뭘 찾아봐라? 관습법을 찾아봐라. 그런데 이 민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뭣도 없고 법도 없고 뭣도 없어. 관습법도 없으면 그제서는 뭐에 의해라? 조리에 의해서 저 민사적인 사건을 뭐해라? 판단해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민법 1조는 법을 적용하는데 적용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이 민법 1조입니다. 첫 번째 뭐? 법률 적용시킨다. 없으면 관습법 적용시킨다. 이것도 없으면 조리를 적용시킨다. 그래서 민법 1조는 법원의 한문의 뜻이 뭐라고요? 법원의 한문의 뜻, 법의 적용 순서라고. 잠깐만. 법원을요 한자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법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부 지방법원, 뭐 대전 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쓰는 법원은 한자 이렇게 씁니다. 즉 법이 집행되는 장소예요. 뜰원이니까. 근데 저기 원자는 원자가 약간 다릅니다. 법은 맞는데 저 원자가 한문으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똑같이 법원, 법원이지만 이 법원은 직역을 하면 요 원자가 한자 세대가 아니죠.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야. 그렇죠. 이 총각은 한자 세대가 아닌 게 확실해. 근데 한문시가 있었어 다. 우리는 한자 세대야. 총각은 한문 시간이 없어. 내 이해하겠어. 애매한데 지금 나이가. 분명히 저희 세대는 한문 세대씩 있었어. 이 원자는 뿌리입니다. 근원이에요. 그럼 직역을 하면 법의 뿌리가 뭐예요? 법의 근원이 뭐예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요게 직역을 하면 요렇게 되는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사가 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당신들 사건은 법에 의하면 갑이 이겼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법의 적용 순서에 대해서 민법 1조는 뭐라고 한다고요? 법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의 뿌리가 뭐예요? 법률이에요. 법의 뿌리가 뭐예요? 관습법이에요. 법의 뿌리가 뭐예요? 조리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법률은 법이다, 법 아니다? 법이다. 관습법도 법이다, 법 아니다? 이것도 법이다. 조리도 법이다, 법이 아니다? 이것도 법이다. 세 가지 모두 뭐라고요? 법이다. 다만 세 가지가 동시에 충돌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의 사건에 적용시킬 법이 가만히 판사가 찾아보니까 법률이 있어. 하물며 관습법도 있어. 하물며 조리도 있어.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적용시킬 법이 몇 개가 있으면 세 개가 동시 존재하면 적용에 대한 우유를 정해야 돼.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1순위가 뭐고?
법률, 2순위가 관습법, 3순위가 조리입니다. 됐나요 지금? 잠깐만. 그러면 알았어. 관습법은 뒤에 법이 붙어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이 조리는 뭐야 조리? 조리. 국두는 조리 아니에요. 저건 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민법상 뭐라고 한다? 조리라고 부르고, 요걸 다른 말로는 요걸 신의 성실이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신의 성실. 즉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뭐라고 한다? 조리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민사적인 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판사님 법원을 찾아보니까 법이 없어. 관습법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신들 적용시킬 법이 없으니까 몇 달 뒤에 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사건은 해결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때 판사는 그러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의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시대는 눈만 뜨면 변합니다. 눈만 뜨면 변화예요. 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법이 그때그때마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법이 나중에 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데 법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어요 지금? 그러면 시대가 변화상에 따라 가지고 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그러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내려야 될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조리가 나옵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이번 시간 하고 싶은 얘기. 법률도 뭐고? 법이고. 관습법도 법이고. 조리도 뭐라고요? 법이다. 이게 민법 1조의 의미 법원입니다. 다시 1조의 제목이 뭐라고요?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합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법의 의미입니다. 그럼 법이 뭔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형식적 의미의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의 법이 있대요. 책에 있을 거예요. 책 한번 보세요. 법에는 종류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하나 뭐? 형식적 의미의 법. 두 번째는 실질적 의미의 법입니다. 칠판 보세요. 국회는 무슨 기관이에요? 입법기관이죠. 혹시 고등학교 다니실 때 프랑스 철학자 중에 상권 분립을 주장한 철학자, 고등학교 안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몽테스키에가 상권 분립 주장한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네가 나를 인터넷에서 무시한다 어쩌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상권 분립에 의하면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입법기관이 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이 하는 역할과 사법기관이 하는 역할이 서로 독립적이고 불가침해야 나라는 균형 있게 발전한다가 상권 분립의 주 모태잖아요 지금. 또 현재에서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이거 아니에요? 뭐 침범했네 하면서 허구한 날 대법원장 오라가니까 뭐라고 하잖아 지금. 니들이 나 사법기관 수장인데 뭐라고 하냐 기타 등 하는데, 그러면 입법기관은 어디예요? 국회일 거고, 집행기관은 행정부, 뭐 정부겠죠 뭐 여기는. 사법기관은 법원이겠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형식적 의미의 법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 정부에서는 법을 못 만듭니까? 또 법원에서는 법을 못 만듭니까? 그래서 실질적 의미 법은 뭐냐면 그런 거 필요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필요 없다. 관계없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도 법이다. 이 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법입니다. 자,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의회, 광진구 의회, 구의회. 여기는 입법이에요, 집행이에요, 사법이에요? 여기 일반 자치 지방자치니까 여기는 집행입니다. 여기는 입법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만 4호. 겨울에 눈 오면 집 앞에 있는 눈 치우세요. 라는 이 조례가 현행에 있는 서울시 조례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내 집 앞에 눈 오면 치우세요. 조례입니다. 요 조례 서울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나요? 규정하고 있잖아. 그러면 질문, 요 조례는 법인가요? 법이 아닌가요? 응? 법이에요. 맞습니다. 조례는 법인가요? 법 아닌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1분 전에 물어봤잖아. 제가 바보 멍충이야? 같은 얘기는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나고. 잠깐만. 네. 다시 1년 동안 수업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아니. 물어본 건 물어보지 않는다. 답이 나온 건 물어보지 않아요. 조례는 법이야, 법 아니야? 그래, 그렇게 얘기해. 법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제 뉘앙스를 이해하셨어? 시설 개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 지난주에? 회계원리는? 그런 시설 개론이나 회계 같은 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 변화의 여지가 없는 그런 잡스러운 것들 아니야? 민법 봐. 조례는 법인가요? 법이 아닌가요? 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네, 선생님. 조례는 실질적 의미의 법은 맞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은 아니에요. 요거 깨우치라고 지금 요거도 눈빛으로 욕 얻어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 조례는 형식적 의미의 법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 의미의 법이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나라가 나오면 법이 나오면 항상 따져봐야 돼. 저 법의 의미가 형식을 의미하는지 실질을 의미하는지. 됐나요 지금? 끝. 자,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자, 제가 참고적으로 1조 34조 185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조 34조 185조에 들어가는 공통된 단어 법률. 오케이. 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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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야. 1조의 법은 무슨 법인데요? 형식인가요? 실질인가요? 34조의 법은 뭔데요? 185조의 법률은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법대를 졸업하고 법을 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셨죠? 눈빛이 좀 이상한데. 회계학과 나와서 회계를 강의한 사람이 있다고? 없어요. 없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 없어. 관계법대를 나와서 관계법규를 강의하는 강사가 있을까? 없어. 이런 얘기하면 또 자랑질한 됐어. 넘어가. 제가 다니는 법대에서는 자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자법 배우지 않아. 법대 다닐 때 민법, 물론 헌법부터 먼저 배우지. 헌법, 민법, 뭐 상법, 형법,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자법이라 배우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 주택임대차 법이 법인지 처음 알았네. 여기 강의하면서 진짜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게 법이라는 건 사실을 대학 졸업하고 처음 알았어. 이 법도 아닌 것이 법이더라고.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법은 무슨 법일까? 제 입장에서 법은 무슨 법일까? 이것만 법이에요. 저는 이런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앞으로 법은 뭔만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만 의미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법에는 실질은 무조건 빠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법 가운데 형식적 의미의 법뿐만 아니라 실질까지 포함하는 법조항을 여러분은 보고 계세요. 유일한 예외가 하나 보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민법 1조예요. 뭐라고요? 민법 1조는 형식과 실질을 모두 아우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형식만 의미하고 실질은 무조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법은 형식만 포함되고 실질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너는 왜 첫날부터 이렇게 모든 걸 다 망라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훨씬 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법 1조의 법만 뭘로 이해한다? 형식과 실질을 모두 포함하는 걸 이해한다. 그럼 나머지 법은 뭔만 이해한다? 형식적 의미 법만 이해하시고 실질은 무조건 빠집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렇게 정리하시면 땡큐입니다. 우리 관계법규 들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지난주에 무슨 법 배우셨어요? 교실 때? 건축법? 건축법 밑에. 아니, 건축법 밑에. 건축법. 시행령 배우시지 않았어? 아, 시행령은 안 배웠어야지? 아직? 건축법. 그 다음. 시행규칙도 배울 것 같은데 아마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영인지 규칙인지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럼 질문. 시행령 법인가요? 법 아닌가요? 그래, 형식적 의미의 법은 아니네. 그러나 실질적 의미는 법입니다. 령이니까 장관이 령이잖아. 장관은 입법부야, 행정부야, 사법부야. 장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장관의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형식적 법은 아니어도 실질적 법이라고요. 규칙은 더 하위법인데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법은 될 수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법은 아니네.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옵니다. 명령, 규칙도 민법 1조의 법원인가요? 법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여기 법률 보셔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긍정으로 표현하면 법률 가지고 새로운 물권을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시험 지문에 명령 가지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명령은 실질의 형식이야. 실질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슨 법만 의미한다고? 형식만 의미한다고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아까 제가 1조부터 766조까지 배우신다고 했잖아. 이 법조항 중에 중간중간에 뭐가 나온다고요? 법률이 나와. 그럼 이 법률 중에서 대부분은 거의 100%는 99%는 뭐라고요? 형식만 의미하지만 딱 하나. 몇 조? 1조만은 형식까지 포함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요한 거야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 문제가 없는데 시험 지문에 이렇게 줘. 국회에서 제정한 고유한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지문을 줘도 여러분은 이 법률의 의미가 무슨 법임을, 형식적 의미 법임을 논치해야 돼.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 끝. 그래서 대통령의 뭐 긴급 재정 명령, 그리고 규칙, 또 내지는 자치법규. 자치법규를 두 글자로 뭐라 할까? 조례. 뭐라고요? 조례를 뭐라 한다? 자치법규. 또 내지는 국제조약은. 조약은 뭘까요? 조약. 나라 간에 맺은 약정. 한미 FTA 약정. 일종의 뭐예요? 조약. 그리고 널리 통용되는 국제법규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또 내지는 공법 규정 등이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이것들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결론만 정리.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됐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민법 1조의 법률의 의미가 뭡니까? 형식입니까? 실질입니까? 모두 아우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 파란색에 나와 있는 것들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지금? 주로 나오는 것은 없다라고 나오면 지문 틀렸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또 행정부 장관의 명령, 또 내지는 규칙. 물론 그 규칙 앞에 대부분 이렇게 대법원장의 규칙, 또 내지는 자치법규, 또 내지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또 내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내지는 공법 규정들도 그것이 뭐에 관한 것이라면 민사에 관한 것이란 민법의 법이 됩니다. 다 항상 역으로. 보세요. 자치법규가 형사에 관한 것이라면 이건 형법의 법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꼭 민법의 법원이 되는 얘기 아니야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행정에 관한 것이라면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더니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무슨 법원이 되고 민법의 법원, 상사에 관한 것이라면 상법의 법원, 형사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의 법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부연 설명 몇 가지 좀 할게요. 조약은요, 그것만 가지고 민법의 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약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것처럼 조약은 입법기관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다른 말로 동의를 받아야 법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
법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미 FTA 약정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법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약정했으면 국회 동의 받으셔야 돼요. 이에 비해서 국제 법규는요, 모든 나라가 적용되는 난민법 같은 국제 법규는 요건 비준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로 법원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면 요건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린 단순하게 조약이든 법규든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암기하시는 게 1차적이지만 세부적인 상황은 조약은 행정부와 행정부가 맺은 약정이니까 반드시 입법기관에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만민 공통의 국제조약은 뭐 필요 없이 동의 필요 없이 곧바로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얘기니까 뭐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지 꽤 됐는데요. 간통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가지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현행법상 형법상 간통죄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간통을 저질러 가지고요, 간통죄로 2년을 선고받고요, 현재 수감돼 가지고 감옥 가 가지고요, 현재 A가 수감 중에 있습니다. 1년 지났어요. 몇 년 남았다고요? 1년 남았어. 근데 감옥에 있는 요 중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가지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감옥 몇 년 들어가 살 예정인데, 2년 들어가 살 예정인데 1년 만에 1년 살고 있는데 폐지가 됐어. 자, 이때 A 운명은 바로 풀려난다, 아니면 나는 폐지되기 전에 간통이니까 2년 더 살고 나온다, 1년 더 살고 나온다. 지금 제 말 이해하셨죠? 감옥에 사던 중에 나를 잡아는 죄목이 없어진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면 간통죄 폐지 이후부터는 안 살지만 나는 그 전 사건이니까 형기가 지금 1년 남아있잖아. 그럼 1년 더 살고 나온다, 바로 폐지다,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1년 더 살고 나온다. 바로 나옵니다. 잡아놓을 제목이 없어. 형법은 범죄자에게 불리한 형법은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보셔봐.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A라는 사람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구속에 고소하지 않아. 구속해버리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도 그것이 뭐에 관한 것이라면 민사에 관한 것이라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간통죄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혹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옥소리야, 옥소리. 옥소리 알잖아요. 우리 나이를 먹었으니까. 박철. 옥소리 남편이 박철이 했잖아. 기타 등등. 간통죄 폐지할 때 그 당시 분위기들. 이제 마음 놓고 바람 피란 얘기냐. 가정생활에 기타 등등 개판된다. 라는 이유로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간통죄 폐지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법은 밖에서 존재해라.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부부지간에 강간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강간이 성립하지 않아. 성립한다고? 그럼 나는 뭐하러 결혼한 거야? 아니, 부부지간 강간이 성립한다고? 그렇게 저는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1학년 때. 부부지간이면 강간이야.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부부지간이어도 내가 잠자리를 할지 말지는 내 자유다. 성적 자기 침해권의 결정이라는 이유서 그래서 부부지간의 강간죄가 폐지가 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혼인빙자 간음죄, 기타 등등 간통죄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바람을 널리 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다. 그래서 간통죄가 현재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혹시 그냥 첫 시간이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바람핀 유책 배우자. 유책 배우자. 바람핀 사람.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민법 배우러 온 건지 사회시간 배우러 온 건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파탄주의입니다. 아직까지 이 판례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소송의 제기가 오늘 또 누군가 접수했을 거야. 계속 대법원에서 깨져.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제기 못합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60년대도 이렇게 제기했고 70년대에도 제기했고 80년대에도 제기하고 있고 90년대도 제기하고 있고 2000년대도 제기하고 있고 2010년에도 제기하고 있고 25년에도 제기하고 있어. 해마다 매번 바람핀 놈들 뭐라고? 이혼 소송 제기해. 지방법원 패소, 고등법원 패소, 대법원 가서 다 패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를 해.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결론 이거야.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 소송 제기 안 됩니다. 이건 건국 이래의 확고한 국민의 법감정입니다. 라고 뭘 내려줘? 뭘 내려? 판례를 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또 뉴스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다시 유책 배우자 소송을 제기한다 안 한다? 한다. 합니다. 언젠가는 법 감정이 변화를 일으키면 이거 폐기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은 그 형이하학적 과목들이죠. 형이하학적 과목들 변하지 않는 것들, 잡스러운 과목들 뭐 있어요? 뭐 시설 이런 것들, 회계 변하지 않잖아. 아 차변되면 변하냐고. 이거 바꾸는 순간 오답이야. 근데 민법은 뭐라고? 어제의 전우가 오늘은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전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법감정이 언젠가 폐기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대법원 판례는 여러분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합니까? 구속하지 않습니까? 구속하지 않아요. 만일에 이 판례가 여러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해버리면 여러분은 소송을 제기 못해.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 판결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은 내일 제기할 거라고.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결론이 뭐냐? 헌법재판소도 일종의 법원이잖아.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뭐하지만 구속을 시키니까 법원이 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에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똑같은 판례인데 왜 그러냐 하지 마시라고. 대법원 판례는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들어보세요. 해당 사건을 구속을 해요. 뭐라고요? 근데 장래의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다 3세판이잖아요. 1심 유죄, 2심 무죄, 3심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로 판결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파기환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스 시간에? 그래서 2심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도박죄가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그 도박죄로 걸려온 사람이 있어요. 내기 골프하다가 도박죄로 걸려왔는데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은 요 구멍 그래서 10m 여기서 공을 쳐가지고 이 구멍에 넣는 게 우연이야 실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0m 떨어져 있어. 구멍이 저기 있어. 쳤어. 구멍이 들어가는 게 운이야 실력이야? 골프를 안 쳐보셨구나.
도박죄의 형법상 의미가 이겁니다. 우연한 기회. 승패가 갈라져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박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10m에 있는 데서 공을 넣었을 때 10번 중에 9번 넣습니다. 이건 운이야 실력이야? 그래서 이건 도박죄는 내기 골프가 아니랍니다. 10번 중에 9번을 넣을 정도면, 이 정도 넣으려면 365일 중에 365일 8장 연습하셔야 된대요. 이건 뭐가 아니다? 운이 아니다. 이건 뭐다? 실력이다. 따라서 내기 골프는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다 라고 고등법원 판사님께서 소신에 따라서 무죄 결정을 내렸어요. 검사 뭐 하겠어요? 바로 항소. 대법원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유죄? 뭔 헛소리냐.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이거. 그러면 그 무죄 받은 사람은 다시 1심 또 가야 합니다. 그럼 또 되받게 되겠죠. 유죄 올라가면 무죄 올라가면 유죄. 빙빙 돌아버리면 재판이 어느 세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순간 2심 법원 판사님께서는 아무리 억울해도 유죄 때릴 수밖에 없어. 이게 파기환송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잖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B가 내기골프가 또 걸렸어. 그럼 이 판결이 여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 이거야. 세 가지.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다, 법원 아니다? 법원 아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은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만 장래의 사건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 기출이야. 제 말 뜻 이해하시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 끝. 그래서 민법 1조가 나온다 하면 딱 둘 중에 하나. 법률의 의미가 뭐예요? 실질까지 포함한다. 두 번째 포인트. 긴급 재정명령, 명령, 규칙, 자치, 법규, 헌법, 재판, 결정 내용, 공법 규정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이 법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 딱 두 가지 포인트니까 민법 1조의 법률의 의미는 보시고. 자, 기본 토전 볼게요. 27페이지. 양가로 2번 법률의 의미를 방금 설명했고요. 디귿번. 디귿번 보이세요? 민법 1조는 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기억부터 시업번이 요거예요. 기억, 긴급명령, 니은, 명령, 디귿, 대법원 규칙, 리을, 자치법규, 미음,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비읍,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 시옷, 공법 규정. 노래 보이세요? 이것도 민사에 관한 것이란 민법 법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교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오세요. 32페이지. (5번의) 판례.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다, 법원 아니다? 법원 아니다. 왼쪽 날개 부분에 기출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날개 그 기본서 32페이지 보면 왼쪽 날개 부분에 15의 기출문제 보이세요? 15에 X라고 돼 있잖아. 왜 X인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상대로 강의하는지 그 밑에 있잖아 X라고. 제일 위에 오라고 돼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 읽고 오라고 하고 있어. 시작. 상급법원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기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X라고요. 키워드 어디? 장래의 다른 사건. 근데 이 지문이 뭘로 바뀌면 해당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 O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앞뒤로 정리하셔야 돼.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포인트가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소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 다만 그 중간에 매개체가 당해 사건이면 기소를 해. 왜? 계속 풀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사건은 뭐 한다고요? 기소하지 않아.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에 사건 사고를 겪어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긴 하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여러분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변호사 하기 전에 판례를 찾아볼 거예요. 판례를 찾아봐도 내가 진다 할지라도 변호사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왜? 여러분의 권리를 구속하지 않으니까.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당 사건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장래 사건을 물어보는지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1교시는 쉬겠습니다.